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일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팽이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또 있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청년들처럼 집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집에 살고 있어도 참 집답지 못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라고 줄여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변에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청년주택 반대하는 그런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물들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뉴스로 접하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청년들을 유령회사 유흥업소에 다닐 수도 있는 직장이 불분명한 청년들이 들어오는 청년주택이라니 어떤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들의 플랜카드들이 붙곤 하는데요. 그리고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일부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청년들에게 왜 집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활동도 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들이 열악한 곳들이 꽤 많잖아요. 위반 건축물이거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되게 위험한 집이거나 되게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실 계약할 때 충분히 설명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겪게 됐을 때 필요할 때는 같이 이제 상담하러 가기도 하고 문제 대응도 함께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5만 원 내세요, 10만 원 내세요 하는데 정확히 왜 내는지 모르면서 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슈로 이제 만들어내고 아파트 관리비처럼 원룸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좀 더 투명하게 내가 그 돈 왜 내는지 그런 거 알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도 다루고요.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1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학교에서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고, 그리고 기숙사가 학교에서 지은 것들이 있고요. 민자 기숙사라고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비싼 그런 기숙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 비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해라 라고 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실 만한 것이 행복주택인데요. 이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입주 자격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좁기도 했고 그런 것들 자격을 완화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주거비 부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가 청년 자율예산 등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월세 지원 정책 만드는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거 상담이든 교육이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위반 건축물인 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단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단속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오기도 했고 조그맣게라도 이제 실태 조사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해서 이번 연도부터는 청년주거 감독관이 제도로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주거 문제들 이게 당연한 걸까? 이걸 관행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걸까? 라고 의심되는 것들 당연한 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거 안에서 발견하고 이슈로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를 중심으로 되게 이 사회가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차별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들은 주거 정책을 이제 누리기도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영역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요새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이제 민달팽이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가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집은 집다워야 하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너 이 조건 안 지켰으면 내놔 이렇게 다뤄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워낙 한국 사회가 되게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되게 손쉽게 차별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방치되어 있고 이게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됐다. 예를 들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게 하고 집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보장되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자활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면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원주택에서도 민달팽이가 늘 이제 주시는 이야기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기후위기가 계속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도시의 건물들은 계속 노후화되고 동네도 이제 낡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익숙한 거는 그냥 다 밀어버리고 다 새로 짓는 것 말고는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다른 시도에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의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주민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이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동네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동네가 갖고 있던 어떤 공동체라든가 문화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의 어떤 그런 협업 지점들을 같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세입자의 서름을 다루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는 곧 서러운 경험을 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냅두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 이런 메시지가 되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뿜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지금 나 또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지켜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입자로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상태 자체를 이유만으로 이제 차별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권리들이 좀 당연하게 보장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들은 이걸 이제 점유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점유 중립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주체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는 방식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인데, 땅은 공공의 것이되 짓는 건물이라든가 그 건물 안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민간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집도 좀 더 자유롭게 지어보고 사는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해보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살 수 있는 기간도 좀 더 장기적이고 내야 하는 임대료도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상상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들이 앞으로 좀 생겨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달팽이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내내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것들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거 문제,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겠다, 혼자선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달팽이를 찾아주시고, 민달팽이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청년들이 더 주거권이 보장되고 겪고 있는 불평등이 더 완화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활동하겠습니다.